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생각, 감정, 애로사항 등을 알게 되어 자연스럽게 상대방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활한 인력 관리가 가능하고 조직의 활력이 생성이 됩니다. 또한 원활한 업무 추진이 가능합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분은 그 미국의 피터 드러커 교수입니다. 피터 드러커 교수는 미국의 교수이자 경제학자이고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지요. 원래 출생은 오스트리아에서 하였지만 나치 정권을 피해서 1937년도에 미국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답게 경영학 관련 책을 약 40권 저술을 하였습니다. 그중 유명한 것만 보아도 지식경영, 최고의 질문, 21세기 리더의 선택, 단절의 시대 등이 있습니다. 단절의 시대는 우리가 젊었을 때 배운 지식은 세월이 흐르면서 경쟁력이 저하되고 또한 실증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므로 인생의 중년기에 제2의 지식을 흡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피터 드러커 교수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힘은 표현력이며 현대의 경영력 관리는 커뮤니케이션에 좌우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슨 말을 들었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의 과거 회장님들과 요즘의 젊은 회장님들과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소통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회장님들은 소통에 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만 요즘의 젊은 회장님들은 사원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 경영에 있어서 소통이 중요하다는 의미겠지요. 다음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사례입니다. 저는 얼마 전 어느 지인이 별세하셔서 수원에 있는 어느 장례식장에 갔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제가 아는 지인들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식탁에서 지인 5, 6명과 함께 앉아서 식사도 하고 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지인 P가 지인 R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얼굴을 보니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지인 R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나이쯤 되면 건강이 나빠져. 그렇게 말하는 것을 덕담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상대방이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당황하였습니다. 또 분위기는 순식간에 냉각이 되었습니다. 말을 걸었던 지인 P도 더 이상의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저는 지인 R이 왜 그런 식으로 반응하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몇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지인 R이 정신적으로 어떻게 됐나 보다. 또는 연세가 좀 있으셔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좀 치매 초기에 걸렸나? 이런 생각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상식이 있는 지인 R이 왜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였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인 P가 말을 걸었을 때 지인 R이 실제로 어디가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좀 더 점잖은 표현으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얼굴은 건강한 것 같지만 나는 실제 어디가 아파. 또는 어디가 아파서 현재 약을 먹고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였다면 인간관계를 해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이 일을 경험하고 지인 R에 대한 이미지가 좀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상식이 있고 또 힘사답던 이미지에서 그 후로는 좀 정신적으로 약간 부족하다 하는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사례입니다. 저는 S전자 B사업부 경영혁신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인사이동 관계로 개발팀에서 신임 과장 T가 왔었습니다. 신임 과장은 개발팀 업무는 잘 알았지만 경영혁신팀 업무는 처음이었습니다. 과장은 경영혁신팀 업무를 배워가며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또 사원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컸습니다. 오늘날 신임과장 T는 일일 업무 종료 회의를 오후 9시, 즉 21시에 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낮에 회의를 하면은 좋지만 시간이 아까우므로 21시에 회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사원들은 회의가 너무 늦다고 좀 일찍 하자고 하였으나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여서 21시에 회의를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필요한 경우는 철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21시 회의를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신은 오후 6시에 저녁 식사를 하고 보통 오후 8시에 퇴근을 하였는데 오후 9시, 그러니까 21시 회의에 맞추기 위해서 저녁 식사 후 매일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사원들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자리에서 신문을 보고 또 잡담을 하고 하였습니다. 또 시간이 남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 가서 동기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 잡담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원들은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였습니다. 매일 회의를 열어도 특별히 나아진 것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사원들은 점차 지쳐갔습니다. 사기는 저하됐습니다. 조직의 활력은 사라졌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죠. 사원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택시운전 면허증을 취득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나중에 개인 택시라도 하려면 택시운전 면허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취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개인 택시 운전자가 S전자
과장의 월급보다 한 달 소득이 많았습니다. 저도 당시에 공부를 해서 택시운전 면허를 취득을 하였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그 면허증을 활용을 하지는 않아서 장롱 면허로 남아 있지요. 몇 개월간 지속되던 21시 회의는 과장이 S자동차로 이직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사원들은 지옥에서 살다가 탈출하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광명이 찾아왔습니다. 21시 회의는 즉시 폐지되었고 사원들은 웃음을 되찾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기가 다시 올라갔고 조직의 활력도 다시 생겼습니다. 이상으로 사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